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인데요. 지어소프트는 1998년 8월에 설립됐고요. 200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IT 서비스 부문, 광고 사업 부문, 그리고 이커머스 유통 부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유통 부문은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 부문 19.5%, 광고 사업 부문 8.6%, 이커머스 유통 부문 71.1%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오아시스 마켓에서 나온다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 2,752억 원, 영업이익 43억 원, 당기 순손실 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소프트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지어소프트가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낙점을 하면서 출자를 공시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사항 나왔나요? 네, 저희가 1월 5일 날 네. 지어소프트 편을 좀 다뤘었는데 당시 공시가 1월 4일째였습니다. 잠깐 히스토리 좀 보도록 하죠. 지어소프트입니다.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의 결정입니다. 자회사 주식회사 지어솔루션에 이 100억 원을 출자해서 취득 주식수 200만 주를 좀 확보하겠다. 지분 100%를 좀 취득하는 거죠. 회사의 취득 목적은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해서 현금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좀 설립한 거고요. 취득의 목적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전기차 2차 전지의 소재, 제조업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분석을 했을 때 회사의 마켓 퀄리의 어떤 상장 이슈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말씀드렸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과 좀 관련이 없는 2차 전지 사업을 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기 비용을 100억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림들이 그려진 시점에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 크다고 언급드린 바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00억 원의 신규 출자를 통해서 100억 원을 이미 조달한 바 있었는데 추가 유상증자를 좀 결정한 겁니다. 회사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지어솔루션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거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500만 주를 이 추가로 좀 발행해서 전체 시설 자금으로 240억 그리고 운영 자금 10억 원의 목적으로 전체 250억 원을 좀 조달하는 거죠. 기존에 100억의 신규 출자 자금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25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240억을 시설 자금으로 쓰고 10억을 운용 자금으로 좀 쓰겠다. 그래서 전체 금액도 지어소프트가 좀 참여하는 건데 내용을 좀 더 볼게요. 그래서 1월 26일 회사는 탑업인 주식 취득 출자 증권의 취득 결정 추가 사항입니다. 기존에 200만 주 갖고 있었는데 500만 주를 신규 취득을 하니까 전체 700만 주가 되고요. 취득 금액 250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지어솔루션은 350억 원의 실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종속회사의 신규 사업을 위해서 회사가 이 투자를 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회사는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89만 9,875주, 전체 150억 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좀 조달했는데 납입 대상자가 바로 지어솔루션의 이 최대 주주 김영준 의장이 자가 출자를 하면서 150억 원의 자금을 지어소프트에 출자를 했고요. 이 중에 250억 원을 지어솔루션에 다시 투자하는 형태의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커머스 유통 부문이 주 사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낙점된 2차 전지 사업 성공시킬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은 이커머스 유통 사업이죠. 그렇죠. 특히 뭐 마켓 퀄리 사업을 통해서 새벽 배송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 물류회사의 어떤 이 확장을 통해서 이 풀필먼트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물류 사업이라는 것은 이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집화지에서 나눠가지고 배송을 하는 이 서비스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건 물류회사의 어떤 이 사업 부분인데 풀필먼트는 판매자가 모든 제품에 대한 이전까지를 다 완료해요.
그럼 여기서 패킹도 다 하고 네. 재고 관리까지 해서 정산까지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약간 OEM의 개념은 틀립니다.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모든 이관에 대해서는 판매와 재고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물류 서비스를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이 물류 시스템의 이 다변화로 인해서 지오소프트가 이 사업을 좀 신규적으로 좀 더 확장하곤 있는 추세인데 이 회사의 어떤 새벽 배송 시스템 플러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예정되고 있는 IPO 대여죠. 마켓컬리의 어떤 상장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인 어떤 사업 모멘텀은 상장 기대감 플러스 향후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낙점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오아시스 마켓 올해 IPO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흥행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네. 충분히 그래도 시장 상황이 좀 나쁘지는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지만 네. 업력이 2020년도와 뭐 2021년도에 상장을 했다면 사실 따상도 됐고 많은 매기 유입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랬겠죠. 장세인데 네. 사실상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맞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쵸. 어떤 증시의 장세가 오늘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흐름만 보더라도 예측 그쵸. 가능한데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과연 관심은 좀 있는데 네. 좀 불안불안한 어떤 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흥행에 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2차 전지 사업 목표가 좀 나왔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네. 지금 2차 전지 사업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어떤 이 소재 사업을 좀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어떤 포장재로 좀 쓰여진 니켈 도금 강판을 우리나라의 이 TCC라는 회사가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재 사업에 만약에 본격적인 어떤 진출을 해서 향후에 배터리 사업의 어떤 확장이 그렇죠. 예상이 된다면 네. 시장이 양분화되고 이에 따라서 생산 수율과 네. 불량도에 대한 어떤 이점만 없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다라는 어떤 판단이고 물론 자금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사업을 어떤 진행하기에는 충분히 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아시스 마켓 IPO와 신사업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오늘 지어소프트 역시 7%대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네. 모든 시장의 상황들이 매우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17,000원을 단기 지지선인 17,000원이 좀 이탈됐다는 점이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을 1차 매수 6원을 한번 설정을 했어요. 6구간인데 그 다음에 16,000원 구간이니까 여기죠. 이렇게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탈 현상이 좀 있었다는 거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는데 투시 매저와 지수의 어떤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낙폭을 좀 더 키웠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지없이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모멘텀의 관점에서는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고 일봉상의 저점 유형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주식이 네. 마켓컬리의 상장 기대감을 가져가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본격화가 예고가 된다면 낙폭 저점 또 일봉상의 저점에서는 충분히 모아간다면 이 수익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맞다. 시장상이 물론 좋지 못하지만 네. 성장성의 어떤 관점 그리고 단기 모멘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멘텀의 훼손 여부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타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본다면 조금 더 낙폭과되고 구간을 좀 잡고 볼게요. 확대해서 본다면 지금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지금 좀 깨지긴 했지만 지금도 네. 나쁘지 않다는 구간이죠.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추가 포트 10%의 분할 매수를 좀 제시해 드리고 분명히 마켓컬리의 어떤 상장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고 2차 전지 사업에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좀 부각되고 업황의 회복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 나와준다면 섹터는 두 개가 엮여 있는 겁니다. 이커머스 관련된 사업과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로 충분히 모멘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장성을 보았을 때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을 매수하기 좋은 구간,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엔시스 그리고 지어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공시 내용이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더 다루어 봤으면 좋겠는 공시가 있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증시 오늘 내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상과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13개월 만에 2,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전장 대비 3.50% 하락한 2,614.49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3.73% 내린 849.2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관이 이끌어갔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이끌어갔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3,646억 원어치 팔아치우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이 약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도 2.73% 하락한 71,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시총 2위로 등극했지만 따상에 실패하고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15.41% 하락한 50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네이버도 파란불 켜며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94% 하락하면서 71만 2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현대차와 카카오 모두 약세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36% 하락한 6만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73% 빠지면서 32만 6,1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인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위메이드도 5% 넘게 빠졌고요. HLB와 셀트리온 제약, 시젠과 리노공업 모두 약세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지수 체크를 좀 했을 때보다 네. 오히려 장 마감이 우려했던 상황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죠. 오히려 코스피에 좀 낙폭이 좀 더 심했고, 사실 제가 중대한 좀 지지대 라인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850포인트는 최종적으로 좀 깨졌죠. 지금 코스피 잠깐 볼게요. 네. 코스피 오늘 3.5% 하락한 2,614, 2,600선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서 견고한 흐름을 나름 보여줬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이 생명선이라고 좀 보여지는 850선이 좀 이탈되면서 내일 장세가 사실 조금 더 저는 또 우려가 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오늘 반대 매매도 좀 상당할 겁니다. 특히나 신용 한도가 좀 많았던 신용 보유 비율이 좀 많은 종목의 경우에는
시초가의 어떤 낙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좀 잘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측면이에요. 네. 시초에 너무 낙폭화되니까 반대 매매 물량을 내가 매수하면 단기 시세를 좀 보지 않을까? 이거는 주식을 오늘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그렇죠. 되고 네. 지금은 단기에 저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나 물타기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좀 좋겠고, 오히려 지켜보는 관점으로 시장이 좀 더 안정되길 좀 바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가 2,600선이 붕괴되는 현상도 혹시 내일 좀 발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자, 증권가 예측에서는 저희가 1월 3일 날 증시 오늘 내일에서 네. 불과 뭐 오래된 게 아니죠. 지금 거의 한 3주, 4주 전 얘기죠. 한 그렇죠. 달이 채 안 된 얘기였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증권가의 어떤 수요 부분에서는 이 지수 밴드 하단을 2,600선까지도 많이 예측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2,200을 작년부터 제가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사실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좀 잘 아시겠는데, 근거 없는 소리를 좀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2,200선까지의 어떤 부분. 왜냐하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가 좀 이상하게 좀 급등을 했고 너무 과열 양상까지 왔는데, 이게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워낙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유동성 거품이 거친 시기라 좀 보면 돼요. 그렇죠. 오히려 2,200선에서 2,203포인트까지는 충분하게 조정을 좀 받는다면 네. 건전한 지수의 어떤 조정으로 3,000포인트가 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예측되는 부분에서는 네. 오늘 이 종가 기준에서 시장 부분에서 조금 더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우리 장세만 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특히나 뭐 일본 지수도 마찬가지 비슷한 양상으로 좀 주가 좀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매우 중요한데, 전날 FOMC에서는 1월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은 사라졌다는 거죠.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뜨뜻미지근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모두 선반영됐다고 우리가 좀 차지하더라도 너무 예민하게 주가 좀 우리 증시만 좀 더 빠지는 흐름이 좀 답답한 상황이 맞는데, 네. 저는 내일에 일단 시초가의 어떤 낙폭이 부분적으로 좀 있겠지만 장중에는 좀 회복세, 반발 유입세가 좀 매수세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반발 유입세에 따른 상승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더머니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